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운동부 폭력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결국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고 전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문체부의 유망 지역 축제로 선정된 음성 품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충북을 대표하는 축제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서울 언론 위주로 기사를 취급하면서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청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나흘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학교 운동부에서 선배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습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폭행 신고 건수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매년 100건 이상씩 모두 800건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까지 고교 시절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결국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네, 교육청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여 학교 운동부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학교 운동부가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진기훈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청주의 한 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 배드민턴부 학생들 사이에서 지난 2월부터 2달여간 지속적인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운동부에 갓 들어온 1학년 쌍둥이 형제. 가해자들은 도대표로 소년체전에도 출전하는 같은 학교 운동부 선배들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이들의 폭행은 거의 매일 이어졌는데 배드민턴 라켓은 물론 강목과 쇠파이프까지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금전 갈취 행위까지 이뤄졌습니다. 코치님이 때리던 강목으로 저희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때렸어요. 맨날 욕하고 맨날 뭐 사주라고 하고 맨날 때리고 그랬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기 전까진 학교는 물론 감독과 코치들까지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폭행 사실이 확인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가해 학생들의 처분이 출석 정지 5일에 그친 겁니다. 엘리트 과정을 거쳐서 배드민턴을 초등학교 체계적으로 배운 애들이니까 얘는 이제 생활체육을 삼성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지. 더군다나 처음 중학교 1학년이 지멋대로 한 거죠. 결국 피해자인 쌍둥이 형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으니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해요, 진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도 운동부 선배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모두 1학년. 지난 넉 달간 같은 운동부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목욕탕 탕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성추행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 학생은 자해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처분은 출석 정지 15일에 그쳤고 결국 이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들이 전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나를 이제 탕속에 들어가면 여럿이 들어가면 이제 장난하고 그런 흔히 운동부 흔히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부 안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고 또 은밀하게 이뤄지는 심각한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끝내는 꿈을 포기하게 하는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학교 운동부 폭행 실태와 관련해 김기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폭행 사건에서 주목할 점이 모두 운동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운동부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 폭행이 이뤄진 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각각 출석 정지 5일과 15일을 받았었는데요. 결국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운동부 학생들은 훈련이나 대회 때문에 계속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폭위의 출석 정지라는 처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석 정지 처분이라는 게 전혀 해결책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난해 스포츠 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폭행의 절반가량이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운동부 특성상 규율이 엄격하고 권위도 중시되는 문화다 보니까 선배에 의한 폭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화 속에서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그 가해 학생, 그 선배들이죠? 선배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저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요, 학폭위 회의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들은 자기들도 맞으면서 훈련했다. 맞으면 정신을 차리게 돼서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마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취재한 학교 관계자들은 운동부 아이들끼리 할 수 있는 장난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을 도와야 될 학교에서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운동부 내 폭행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네, 운동부 학생들은 1년에 2차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게 전부입니다.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요. 또 운동부 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국가대표가 되고 유명해졌을 때 과거에 폭행했던 것이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본인도 맞으면서 훈련했다라는 가해 학생의 말이 떠오르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좀 하루빨리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가 미래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오송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와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인데요. 오송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일원해야 할 과제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오송의 가장 큰 한계는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거주 인재들이 경기도 동탄을 남방 한계선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인력 수급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를 해결할 보관을 마련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을 오송으로 이전해 이를 확대한 한국바이오의과기술원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무려 1조 원 이상 드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은 병원과 연계가 돼야만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거기는 현실적으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오송은 병원도 갖추고 지원기관도 많기 때문에 한번 힘 닿는 데까지 그 분원을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신생 기업들의 입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송에는 벤처 창업 기업의 입주 공간이 군데군데 마련돼 있지만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넓은 부지에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 방문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0억 원으로 1조 원을 만들 수 있다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를 한 1,000억 정도 규모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5년 이내에 한 500짜리, 순수 500짜리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고요. 매출 규모가 1조 원 정도는 해낼 수 있겠다. 이걸 여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약속을 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국가 핵심 기지로 성장한 오송. 이제는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진입하기 위한 야심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공동조직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서 회장은 도청에서 이시종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대회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오창흡 출신으로 2002년 셀트리온을 설립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각박한 도심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오늘부터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벽면에서 자라고 있는 상추.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바닥보다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식물 뿌리에 물줄기를 떨어뜨려 손쉽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걱정이 많은 요즘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도시농업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 공급이 자동 컨트롤러를 통해서 타이머를 맞춰주면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청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굉장히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농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도시농업에도 큰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텃밭과 정원 가꾸는 법, 집에서 키우기 좋은 농작물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직접 곤충을 만져보고 모종을 무료로 제공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홀고루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아서 배워갖고 가서 친구들한테 홍보 많이 하려고요. 도시농업 홍보관뿐만 아니라 키즈파크, 아열대 작물 유리온실, 직거래 장터 등을 갖춰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일품입니다. 미래 농업의 길이 이 도시농업 아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도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유치하게 된 겁니다. 도시농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농업 박람회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곳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겨울한철을 제외하면 우리 지역도 축제가 없는 날이 없다고 할 만큼 수많은 축제가 열리는데요. 요즘 열리는 음성 품바 축제는 그래도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라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음성 품바 축제는 나름은 자리를 잡은 지역 축제로 꼽힙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문체부의 유망 지역 축제에 2태 연속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속내까지 유망한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근 도로까지 차 한 대 댈 공간이 없습니다. 행사 관계자가 아니면 행사장 인근 주차는 아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망을 우리 협의 회장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희가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시설 배치도 수익 사업에 쏠려 있습니다. 주 무대에 가깝고 관람객들의 동선이 몰리는 곳은 어김없이 주최 측이 돈을 받고 판 수익 시설입니다. 전국의 축제장을 돌아다니는 전문 먹거리 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성 특산품 판매장은 종일 어른 손바닥만한 선물용 고춧가루 서너 봉지를 판 것이 전부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품바 축제가 유망 축제에 선정된 결정적 대목은 일회성 행사 비용이 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음성 품바 축제는 충북의 지역 축제 가운데 나라 돈을 쓰기로는 손에 꼽히는 지역 축제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각종 뉴스 많이들 보실 텐데요. 그런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서울 언론만 취급하고 지역 언론은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들까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민방공동취재단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입니다. 40개가 넘는 언론사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서울 언론사로 지역 언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역 소식을 듣고 싶은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네이버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 언론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뉴스 사이트를 서울과 지역 뉴스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네이버는 저희 언론노조와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도 네이버의 이 같은 지역 무시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수익성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장사 속에 지역이 또 한 번 희생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춘 의원 등은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남은 방법은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뿐입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민방공동취재단 송원재입니다. 청주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5m 축대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청주와 충주에서는 전기장판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주변에 널린 부서진 난간과 차량 파편이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시 용정동 모 주유소에서 76살 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5m 높이 축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천 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른 아침 소방차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청주시 답동에 있는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50대 집주인과 20대 아들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거실 소파 쪽이 많이 타갖고 그쪽 전기불 장판이 있는데 그쪽이 원인이 아닌가 지금 추정은 되는. 앞서 0시 10분쯤 충주시 대소원면 한국교통대 인근 원룸에서도 전기장판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대학생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앓던 60대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79살 서모 씨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 씨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급히 짐을 내리던 중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서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박병진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